보라보라님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보라님의 사연도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라보라님 노래를 들을 때는 조금 뭔가 열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 보라보라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카데미 여러분. 보라보라 섬에도 등기를 치고 싶은 보라보라입니다. 2023년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날에 보내주신 사연이니까요. 2022년 한 해를 남겨두고 살포시 글을 올려봅니다. 저에게 2022년은 참으로 스펙타클한 한 해였습니다. 가능한 레버리지를 다 땡겨 투자를 겁도 없이 하고 대부분의 투자 물건이 역전세가 나면서 후회와 공포의 감정으로 몸부림치다가 자유지성님의 라이브로 정화하여 집 나갔던 긍정과 낙관을 다시 불러들였다가 또 몇몇 유튜브 영상을 보면 흑화되어 또 후회와 공포의 감정으로 회귀, 긍정과 낙관은 또 짐 싸서 가출을 했습니다. 자유지성님 라이브로 긍정이와 낙관이가 다시 귀가, 이것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눈치 빠른 자유지성님은 그래서 그렇게 이 길 잃은 어린 양을 위하여 라이브를 자주 해주셨나 봅니다. 제 투자가 얼마나 무모했는지 부끄럽지만 알려드리면, 저는 투자 물건에서 전세 상승분을 따박따박 2년 4년 차에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 상승분으로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대출이자를 감당하고 남은 돈을 모아 또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회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생각은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전세 상승분으로 대출이자 감당은 언감생심. 세입자가 나가지 않게 설득하려면 역전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전세대출 이자를 드리겠사오니 제발 나가지만 말아달라고 사정해야 할 판이고, 그러한 상황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역전세로 인하여 전 생전 처음으로 절약이를 만났고 지금도 절약이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절약이가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많습니다. 이틀 전에는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간절히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보약일 것이다 합리화하며 진짜 20번은 참은 듯한 그 메뉴, 20번은 참은 그 메뉴 골뱅이 무침을 시침이 딱 되고 배달의 민족으로 한 번 시켜서 저 혼자 다 먹었습니다. 절약이를 만나고는 처음이네요. 배달의 민족을 시킨 게. 절약이와 지내다 보니 이 녀석이 한계가 있더군요. 그래서 수입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 생전 처음, 또 생전 처음이네요. 제가 기존에 하던 일에서 최대의 수입을 내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기존 회사의 인간관계 이런 거 집어치우고 수십 곳의 이력서를 넣었고 저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곳을 고르고 골라 이직을 하였으며 이직한 곳에서 열심히 일한 지 몇 달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수입의 20%만 늘리자라는 각오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음 달 예상 수입을 계산해보니 기존 수입의 2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 보니 제 일에서 이 정도의 수입을 낼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나름 긴 시간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위기의 상황이 닥쳐 이런 결과를 맞이해보니 최대치의 수입이 어디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최대치의 수입은 어디까지일까요? 제 직종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직종으로 몇 년간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해온 일이지만 자신감을 많이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이 많아져서 수입이 늘어난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일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되어 간다는 것 역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제 일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자신감을 잃었을 때 무척 우울했었습니다. 프리랜서 직종 특성상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 큰 변동 없이 유지가 된다면 대출 이자를 제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 두렵지만 절약이와 수입이의 콜라보로 2023년을 버텨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이 늘어 다행이다 생각하며 열심히 지냈는데 수입이 늘어나니 처음엔 안도감이 들고 매우 기뻤는데 일로 인하여 너무 바쁘니까 정신적, 신체적 여유가 없어졌고 우울한 감정도 쉽게 올라옵니다.
바쁘니 아이를 세심하게 챙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퇴근이 늦어지니 아이에게 줄 저녁밥을 도시락으로 싸놓고 출근합니다. 이게 가장 속상한 부분입니다. 일주일에 며칠은 아이가 저녁을 혼자 먹습니다. 아이는 도시락 먹는 게 소풍 온 것처럼 색다르고 좋다고, 책 읽으면서 밥 먹으면 된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또한 밴드 벽타기는 물론 채팅에서나 블로그 이웃들에게 따뜻한 댓글 한번 달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을 일주일에 3일만 하고 2일을 임장 다니는 게 제 나름의 꿈이었는데 일을 5일 내내 하게 되니 임장도 공부도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카데미 강의, 라이브는 빠짐없이 들었는데요. 듣다 기절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힘든 와중에서도 제 유일한 낙은 지카데미 강의나 자유지성님 라이브에서 채팅으로 즐겁게 여러분과 채팅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또 왜 힘이 나는지, 여러분을 왜 웃기고 싶은지, 나란 사람, 보라보라는 참 그런 여자입니다. 너무 좋죠?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할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지 베이스님과 긴밀히 지속적으로 상의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생전 코 잘못 봤을 때 말고는 흘려본 적 없는 코피가 주룩주룩 나서 매우 놀랐습니다. 이 이상한 쾌감은 뭐니? 저의 상태가 메롱인 걸 보고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베이스님은 절 도와 여러모로 엄청난 활약 중입니다. 이 베이스님이 우리 보라보라님의 동반자이십니다. 베이스님이 해준 조언으로는 보라보라야,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걸 우선하자. 보도 셰퍼의 돈에서 읽은 대로 네가 잘하는 것, 그동안 해온 일에서 최대한의 시너지를 내는 것, 잘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자였습니다. 초보 투자자로서 첫 역경을 이겨내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이번 판을 이겨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 단계 올라가는 건 이 역경을 극복한 뒤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발을 디딘 이 계단에서 넘어지면 안 된다. 버텨야 한다. 우리 가족이 같이 한번 버텨보자. 이 생각뿐입니다. 자유지성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버텨보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버텨본 경험이 내 투자 인생에 얼마나 귀한 순간이었는지 생생하게 느끼게 될 미래의 어느 순간을 기대하며 여러분 같이 버텨요. 이번 판때기를 같이 한번 이겨내 보아요. 각자의 방법으로 이 순간을 이겨내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패배자를 위한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챔피언입니다. 매 순간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챔피언입니다. 사랑합니다. 자유지성 아카데미 여러분. 두렵지만 함께 2023년을 맞이해 보아요. 긍정이와 낙관이와 함께 자유지성과 함께 2023년을 이겨내 보아요. 보라보라 올림. 신청곡 퀸의 We Are The Champions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보라보라님 대단하시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거.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본업에서의 수입이 2배가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일에 최대한의 시너지를 내서 코피를 흘리면서까지 일하고 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의 정상적인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은 큰 성공은 그래서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공통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절대 법칙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 실패가 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 능력의 최대치를 쓰게 됩니다. 내 능력에.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내 일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의 가능성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공통적인 부의 법칙이에요. 보라보라님은요, 이걸 정상적으로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보라보라님한테 현재 투자한 물건의 시련과 역경이 없었다면은 하고 있는 프리랜서 업에서 2배, 3배의 수입을 창출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패를 통해서 큰 부를 이룬 사례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내 능력의 극한을 다 쓰기 위해서는 내가 마치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직면해야 돼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은 초인이 된다고, 초인이 돼요. 그 어려움마저 사랑하는 초인이 된다고. 니체가 그랬단 말이야, 니체가. 진정한 초인이란 무엇인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 역경을 사랑하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 거기에서 내 극한을 시험하는 사람이 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니체가. 보라보라님은 그 과정을 정상적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아마 현재의 역경을 이겨내겠다는 마음이 없었으면은 그동안 해온 일에서 지금의 2분의 1, 그러니까 2배 늘어난 지금 수업의 2분의 1에서 만족하고 임장을 다니고 있었겠지. 근데 보라보라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보라는 거지. 일단 일에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일에 자신감이.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투자해서 모든 수입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고. 부의 파이프라인을 많이 늘려야 되잖아. 부의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내 본업도 있고 투자도 있는 거야. 근데 본업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보라보라님이 그 일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에서 최고의 능력치를 내는 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현재의 역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라보라님이 그렇게 쓰셨잖아요. 사연에.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 보니 내 일에서 이 정도의 수입을 낼 수도 있다는 걸 난 처음 알았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맞이해 보니 최대치의 수입이 어디까지일지 궁금하다. 본인의 가능성을 이제 발견하고 본인의 능력의 극한치를 이제 다 끌어내고 있는 거라고. 이제 시작인 거지. 2023년에는 더 기대가 되는 거고. 어디까지 갈까? 나도 알 수 없어. 보라보라님도 모를 거고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그 보라보라님의 안에 숨어있는 그 가능성이, 그 잠재력이 어느 정도의 폭발적인 힘을 가질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근데 보라보라님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힘을 낼 수밖에 없다. 왜?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역경을 견디지 않으면은, 그 역경이 없으면은 결코 그런 극한의 힘을 내지 못해요. 그게 인간이야. 내 시련을 넘어서기 위해서 내가 낼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 그게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니체를 읽으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지. 초인이란 무엇인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역경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해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사랑하라고? 시련을 사랑하라고? 굉장히 웃기지. 시련을 사랑하라? 시련은 친구 같은 건데 친구처럼 가까이 두고 사랑하는 게 내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 부의 파이프라인에서 승리하는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거지. 그거를 지금 보라보라님은 겪고 있는 거예요. 이제 2023년이 그 어찌 보면 원년이 되는 거지. 왜냐면 지금 조정이 시작된 지 6개월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2023년 올 한 해 동안 이 조정이 이어지겠지. 힘들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 내가 그랬잖아. 아까. 난 노래를 못해. 나 노래를 못하는데 그거 인정하자. 난 최선을 다한다. 나 열심히 한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제 상황, 거시경제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좌지우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역경을 일어서기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이 가진 모든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어서 이겨내는 거지. 아마 2023년 말 2024년을 보자고. 그때까지 자유지성이 있다면은 2023년 12월 31일에 보라보라님은 나한테 사연을 한 번 더 보내세요. 더 보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보라보라님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자, 일로 인해서 너무 바쁘니까 우울한 감정이 쉽게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우울한 감정이 쉽게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거든.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일로 인하여 바쁘니까 몸이 아프고 우울한 게 아니라 걱정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 내가 수입을 얼마나 더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만 드는 거고 내 가능성이 궁금한 거고 코피를 쏟는 것도 영광스러운 코피인 거지. 눈이 터지는 것도 영광스럽게 눈이 터지는 거예요. 몸이 자주 아프다는 거는 정신이 병들고 있다는 거거든. 몸은요, 내 정신에 따라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일로 인해서 바쁘니까 내가 몸이 아프고 우울한 감정이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일로 인하여 바쁘니까 걱정을 할 여유가 전혀 없고 직카데미 채팅에 참여 안 해도 돼요. 벽타기 안 해도 되고 강의 안 들어도 돼요. 강의 안 들어도 돼. 시간 있을 때 여유 있게 들으시라고요. 거기에 굳이 본인의 일정을 맞춰가면서 본인의 체력을 더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쉬시라고요. 일로 인하여 바쁜 거는 우울하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아이를 챙기지 못하는 우울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일로 인하여 바쁜 거는 내가 걱정할 겨를도 없고
내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고 안도감이 들고 기뻤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 심정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라고.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걸 다 지워버리라고요. 부정적인 걸 다 삭제해버리라고. 부정적인 걸 다 삭제해버리라고.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조앤 롤링이 한 얘기예요. 내가 나중에 다 얘기해줄게.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합쳐서 얘기를 해줄게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긍정과 부정은 모든 측면에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거기서 긍정을 보느냐 부정을 보느냐의 문제라고. 부정적인 걸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긍정만 보라고. 그러면은 몸이 다시 회복이 되고 우울한 감정도 다 사라져요. 내가 우울하다고 생각하면은 내 몸이 더 약해진다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아픈 거야. 자, 아이를 세심하게 챙기는 것도 어려워. 그 저녁밥을 도시락으로 싸줘.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우울하다고 했잖아. 그거를 부정으로 바꾸지 말고 긍정으로 바꿔버리라고. 아이가 저녁을 혼자 먹고 아이는 소풍 온 것처럼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착해. 아이가 얼마나 대단해. 밥 먹으면서 책을 읽는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보라보라님은 마음이 아프다고 했잖아. 이걸 마음이 아프다는 부정적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야. 아이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를 배려하고 있는 거고 가정의 발전을 위해서 가정의 총력 투쟁인 부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한 구성원이 된 거야. 당당한 구성원이 된 거라고. 근데 이게 왜 마음이 아파? 아이가 얼마나 대단해. 도시락 먹는 게 소풍 것처럼 좋아요. 책 읽으면서 밥 먹으면 되죠. 이게 얼마나 멋지냐고. 아이도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도 초인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본인만 초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도 초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베이스님도 초인이 되고 있는 거야. 가족 전체가. 이게 바로 가족 전체의 총력 투쟁으로 부를 이루어가는 정상적인 루트인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계발 서적 다 읽어봐요. 난 자신할 수 있어 여러분한테. 가족이 합심해서 하나가 돼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가면서 큰 부를 이룬다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아내가 죽기도 해. 제너럴 모터스 그 부사장 사례를 보면은요. 별일이 다 일어나. 그 과정에서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아이를 보고 속상함을 느끼냐는 거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나는 그 아이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아이라고 칭찬을 해주세요. 보라보라님은 성공을 향해서 정상적인 매우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몰라. 하지도 못해. 왜? 실패하는 걸 싫어하니까. 시련과 역경 자체를 싫어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 자기의 가능성도 몰라. 너만 몰라. 너의 가능성을 평생 발견하지 못합니다. 역경이라는 아이가 없으면 평생 발견하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평범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계발서를 다 읽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제 말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도 얘기를 하다가 보라보라님 사연에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요. 인생 찬가라는 시로 유명한 시인을 아실 거예요. 헨리 롱펠로라는 분인데요. 헨리 롱펠로. 19세기 미국의 최고 시인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내가 불에 타서 죽었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 그 사건이 없었다면은 이 롱펠로는 19세기 미국의 최고 시인이 될 수 없었을 거야. 아내가 집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안에서 아내의 그 비명소리 불에 타가는 그거를 눈을 뜨고 보고 그 끔찍한 기억이 살아있어가지고 괴로워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그때 이 롱펠로를 살린 게 뭐냐면 아이들이었어. 아이들이 3명이었거든. 그때의 고난과 역경의 경험을 쓴 책이 이제 시가 아이들의 시간이라는 시야. 이게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다고요. 롱펠로가 얘기를 해요. 나에게 극도의 고난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슬픔이 닥쳤는데 그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이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야 했고 내 극한을 끌어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느새 슬픔을 잊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으며 성공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게 성공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그게 지금 내가 말한 사례처럼 우리의 죽음, 가족의 죽음만큼 비참하겠냐고.
아니라는 거지. 절대 아닌 거예요. 설사 내가 투자해서 실패하더라도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극심한 우울과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의 건강을 다 망치면서 시름시름 알아가다가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끌어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이겨내겠다고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이 있는 거야. 결국 자기의 생각과 마인드의 문제로 돌아간다고. 마인드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야. 나한테 너무 우울한 상황이 있지? 생각을 해보세요. 2022년에 자산시장이 어땠어요, 여러분? 자, 제가 얘기해줬죠, 예전 강의에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암호화폐도 투자해서 엄청난 손실, 저도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엄청난 손실, 분기에 30조 적자를 냈고 손정희가 고백을 합니다. 기고만장했던 자신이 부끄럽다. 반기 적자가 57조, 결국 올 한 해는 70조 적자로 마무리가 됐죠.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캐시우드 2년 만에 64조 원 날렸다. 워렌 버핏, 세계 최고의 투자자, 투자 귀재인 워렌 버핏 69조 원 잃었다. 채권이 안전자산이라며. 우리가 투자하는 건 주식, 채권, 부동산인데 채권 금리하고 반비례잖아요. 0.25이던 금리가 4.25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몇 배가 올랐어요 도대체. 채권이요 40년 만에 최악의 폭락장이었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채권이. 주식, 채권, 부동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2022년은 40년 만에 이례적인 장을 맞아서 1960년대 이후에 채권은 최악의 폭락장을 겪었다고요. 채권 플레이어들요 싹 다 학살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해를 보냈어. 2022년 어려움의 한 해를 보냈지. 맞아요. 2023년도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어렵다고 해가지고 누군가는 부정과 비관을 담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쓰러져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누군가는 보라보라님처럼 이 시기에 자기의 능력치의 최대치를 끌어내서 초인처럼 이겨내려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두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보라보라님의 미래는 성공할 거예요. 부를 이룰 거예요. 왜? 가족 전체가 합심해서 가능한 모든 능력치를 다 끌어내고 있잖아. 아이까지, 심지어 아이까지 현명하고 강해지고 초인처럼 엄마를 도와주고 있다. 가족이 더 단단해지고 끈끈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라보라님한테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내가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 내 몸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그 중에서 부정적인 거를 다 삭제해버리세요. 생각하는 대로 몸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반응해. 그래,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를 보면 알겠지만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거기도 어때요? 머릿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그 사람의 뇌를 지배하면은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간다고. 이 얘기는 나중에 해줄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보라보라님은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잘할 거다. 일을 5일 내내 하게 되어서 임장도 못하고 공부도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돼서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일을 5일 내내 하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수입이 2배, 3배가 되는데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 그럼 어떡하지? 임장 못 나가는데? 부동산 공부하기 어려운데 어떡하지? 일단 접어놓으라고. 우선순위를 생각하라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항에 돌을 담을 때 엄청나게 큰 바위도 있고 중간만큼의 돌도 있고 작은 조약돌도 있고 모래도 있잖아. 그걸 어항에 다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돌부터 넣고 그 다음에 중간돌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 넣고 그 다음에 모래 넣고, 그래야 어항이 꽉 차는 거잖아. 중요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중요도라는 게. 중요도 판단을 잘해야 돼. 우리가 큰 돌을 먼저 넣어야 큰 돌, 중간 돌, 작은 돌, 조약돌, 모래를 어항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모래를 먼저 넣어보라고. 모래를 넣고 조약돌을 넣고 중간 돌을 넣으면요 큰 돌을 못 넣어요. 큰 돌을 넣어야지. 그게 부피가 제일 크잖아. 제일 큰 놈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수입을 최대치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5일 내내 하는 게 지금은 최고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제일 좋은 일이에요. 제일 좋은 일이고, 임장과 부동산 공부는 모래라고. 모래는요 살짝 밀어두라고. 밀어두고 일을 5일 내내 하고 남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벽타기도 하고 라이브도 참여하면서 녹방을 들으라고요. 실방 듣지 마세요.
녹방 들으세요. 녹방. 시간을 쪼개라는 거야. 시간을 쪼개라고. 시간을. 어항사례는 유명한 사례잖아. 어항사례는. 그게 뭐야? 어항을 큰 돌이 있고 중간 돌이 있고 작은 돌이 있고 조약돌, 자갈, 모래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항을 꽉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항을 꽉 채우려면 큰 돌 넣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거 중간 돌 넣고 또 작은 돌 넣고 조약돌 넣고 모래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항이 꽉 차지. 시간을 그처럼 밀도 있게 꽉 채우라는 거예요. 중요도 순에 따라서 중요도 순에 따라서 시간 분초를 쪼개 쓴다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리고 다 코피를 흘립니다. 코피 흘린다는 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입을 제일 크게 늘리는 게 1번 우선순위잖아. 그게 1번이지. 그럼 그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거든. 그 우선순위가 가만히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이는 중요도에 있어서 지금은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그걸 지금 감내하고 이겨내고 있잖아. 그러면 아이는 중간돌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모래 조약돌은 그게 바로 임장이나 부동산 분석 공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일단 밀어놓으라고. 왜? 올해 상반기까지는 통화정책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경제적 수입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면서 멘탈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보라보라님이 채팅 와가지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즐겁게 해주고 농담하고 저 다구리하고 이러면 좋지. 나도 기분 좋지. 나도 기분 좋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짝 밀어놓으라고. 뭐 강의, 공부, 라이브 이거 싹 밀어놓으라고요. 밀어놓으라고. 그리고 하반기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늦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상반기에 이제 4기 들어가면은 임장을 이제 보고서를 올리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임장 보고서가 게시판에 어떤 시기든지 정보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 날 때 분초를 쪼개가지고 잠깐 시간 날 때 카페에 이제 글을 올리거나 하라고 할 테니까 그럼 그거 순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임장 정보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올리겠지. 그럼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이 좋은 팀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또 보라보라님은 모놀로그도 올리고 블로그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쾌활한 비타민처럼 힘이 되고 있잖아. 지금 보라보라님이 보내준 사연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자극이 된다고. 2023년에 그런 나의 상황들을 계속 올려주면서 사람들하고 시너지를 내라고. 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성과가 있다. 나는 더 나아가고 있다. 나는 더 잘 되고 있다. 생각지도 못해서 놀라운 성과가 나오고 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자극을 받잖아요. 그걸 보고 도움이 되거든? 그럼 보라보라님은 이 커뮤니티 안에서 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임장을 나갔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보라보라님은 그걸 보고서 임장 정보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분담하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 내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뭐 강의 무리해서 들으라고 안 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다. 아, 예, 베이스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잘하는 거지. 역할 분담이 되고 있는 거잖아. 베이스님이 하고 있다는 거는. 역할 분담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다. 가족들이 역할 분담을 잘 해가지고 잘 헤쳐나가고 있다. 내가 보라보라님한테 한 가지 드렸습니다. 숙제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현상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몸도 건강해진다. 우울한 감정도 완전 사라진다. 정신적, 신체적 여유도 생긴다. 무조건 중요도에 따라 판단해라.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의 방향이 정확히 맞다. 정확히 맞다. 잘 가고 있다. 본인의 일에서 얼마나 최대한의 능력치를 끌어낼 수 있는지 본인도 놀랄 정도로 몰입을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련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을 보는 거는 성공에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왜 나 투자를 했는데 왜 나는 실패하지? 왜 나는 많이 떨어졌지? 아무것도 안 했어야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은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고 여러분들은 영원히 여러분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없을 겁니다. 제 말이 틀린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계발서를 모두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최대의 승리를 거둡니다. 내가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 얘기도 해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아무도 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당신의 길을 권하겠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왜요? 뇌가 상하고 심장이 상하고 정신이 파괴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련, 이걸 지금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럼 너는? 저도 엄청난 시련이 있죠, 여러분. 제가 1998년, 2008년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지금까지 시장에 언제나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련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시련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입만 터는 사람들 말고, 투자 안 하고 입만 나불대는 사람들 말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다주택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기 위해서. 다주택은 기본적으로 양도세율 자체가 49점 뭐라고 그랬잖아. 개인은 못 판다니까. 그럼 물건을 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의 조정장을 다 두들겨 맞지. 근데 한가하게 나가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폭락합니다. 이때 사세요, 이때 파세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등기 다 까부라 그래. 그러면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얼마 전에 그 러셀 TV에 나온 그 100억 가진 그 건물 가진 사람 봐봐. 이자로다가 한 2,500만 원 낸다 그랬지?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분이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100억 이상의 자산이 생기게 되면은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줄 알았다 그래. 근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부자 중에서, 자기가 만나는 부자 중에서 단 한 명도 편한 사람이 없더래요. 그 사람이 자산가가 됐잖아. 부자가 됐잖아. 그 부자들을 많이 만나더라는 거지. 물어봐, 그 러셀이. 부자들은 어때요? 물어본다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 하는 사업에서 고객들이 되게 이제 그 자동차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객들이 오는데, 부자들 중에서 뭐 허영심을 가지고 낭비하는 사람도 없고 다 허리띠를 바짝 조여매고서 지금의 시기를 이겨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 옛날엔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됐대. 근데 자기가 당해보니까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100억 되는 자산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100억 되는 자산을 현금으로 가지지 못하니까 다 대출을 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자를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자신도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시기를 이겨내야 되니까. 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자기도 피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게 물어보잖아, 그 러셀이가. 부자들은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 그 과정들이요, 피할 수 없는 거라면은, 바꿀 수 없는 거라면은 이겨낼 생각을 하고 극복할 생각을 하고 버틸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거지. 부자들도 힘든 시기가 분명히 맞아요, 너머너머님. 부자들은요, 등 따뜻게 누워가지고 편안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보라보라님이 지금 겪고 있는 역경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라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아예 자산이 없는 사람이고, 그거는 뭐 부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은. 그건 제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풍요님도 마찬가지지. 나한테 사연을 보낼 때 풍요님도 지금 늘어나는 이자를 견디기 너무나 어렵다고 했어. 힘들다고 얘기했어. 근데 풍요님 발표한 거 들으면서 여러분 뭘 느껴요? 지금 풍요님 발표한 걸 듣고서 여의도 재건축을 과감하게 매수했죠. 하지만 지금 견디고 있죠. 그 재건축이 완성되면 나는 월세 2천만 원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이 결기를 보란 말이에요, 저 풍요님이. 목소리는 아리따운 목소리에 우리한테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여리여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건축 아파트 완공되면 월세가 2천만 원 준다는 거야. 난 거기 살 생각도 없대. 나 그냥 월세 2천만 원 주겠대. 지금의 현실에 좌절을 하지 말고, 절망을 하지 말고 미래를 긍정하면서 결기를 가지자는 거지. 보라보라님도 지금, 여러분 뭐 수기집 나오면 보겠지만, 보라보라님이 이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그걸 보고 감동을 했거든. 대단하다고 생각해. 보라보라님이 처음에 신혼을 시작하면서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잖아. 근데 뭐였지?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면 10년 동안 수입이 늘어나면 안 된다고. 수입이 늘어나면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나거든. 그러니까 보라보라님이 그때 깨달은 거야. 내가 더 좋은 데서 살려면은 수입이 늘어나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계속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 보금자리에서 머무르려면은 수입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수입이 늘어나면 안 된대. 계속 가난해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공임대 아파트란 게 뭐예요? 가난의 족쇄요, 노예의 족쇄 아닙니까? 그게 노예의 쇠사슬로 여러분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 거야. 너 가난하게 계속 있어. 공공임대 아파트 절대 나가지 마. 수입이 늘어나면 너 쫓겨나거든? 계속 가난하게 살아. 이제 이분이, 보라보라님이 그걸 느낀 거라고.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걸 끊어내고 내 발로 걸어 나오겠다라고 결심을 한다고. 내 발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걸어 나오겠다고. 그리고 난 투자하겠다고. 이게 바로 결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안정적으로 편하게 살고 있는 10년의 거주가 보장된 그 아파트를 내 발로 기어 나오는 거야. 더 이상 노예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 더 이상 이 가난의 족쇄에 내 몸이 묶인 채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 그걸 뚫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를 해서 화장실 개념으로 화장실이 3개, 6개, 9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기를 견디라고요. 본인이 몰랐던 그 가능성을 극대화해서. 그러면 다음 턴에서 큰 부자가 됩니다. 누가 이긴 한번 보자는 거지, 여러분. 제가 누구처럼 워렌 버핏처럼 90살까지 투자한 거 아니지만 제가 1998년 겪고 2008년 겪고 2013년 겪고 2020년 코로나 겪고 2022년 지금 겪은 그 경험은 이걸 이겨내는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였어요. 무조건. 결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강인한 멘탈을 가지고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혼다 캔이 말하는 부자의 비법을 이야기했잖아요. 요게 이렇게 보면 글로 보면은 와닿지가 않아.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연애 꿀팁을 얘기해주면서 내가 잘하는 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1번이야. 2번, 비슷한 역경이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보라보라님은 그 역경을 지금 저한테 사연을 보낸 걸 보면은 그 역경을 이제 처음 겪고 있다. 도망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3번, 성공은 그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라보라님은 성공을 향해서 정상적으로 달려가고 있다. 매우 정상적인 과정이다. 성공의 법칙을 정석처럼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 이게 3번이에요. 다음 내가 뭐라고 했어요? 4번. 여러분은 어떤 위기라도 뛰어넘는다는 강력한 멘탈. 이 강력한 멘탈을 꽉 붙들고 절대 놓지 마라. 절대 놓지 마라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코피 흘리고 시간이 없죠. 잠잘 시간도 부족할 거야. 아이 볼 시간도 부족해서 힘들지. 그것마저도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나에게 닥치는 모든 현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고 반드시 행운이 옵니다. 하늘이 볼 때도 어여쁘지 않겠어요. 우리 보라보라님은 내가 볼 때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혼다 캔이 말하는 부자 10가지 비법 중에 5가지를 지금 다 말한 거잖아요. 책을 읽어서는 절대로 그 문자만 보기 때문에 이게 입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실제로 내가 맞닥뜨려서 겪어봐야 돼요. 그 과정에서 성공과 부가 오는 것이다. 그걸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백날 자기계발서적 읽어보세요. 겪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직접 역경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잘하지. 성공은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말은 잘하지. 이거 백날 문자로 읽어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백날 문자로 읽지 말고 이거를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성공으로 가는 로얄로드를 걷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의 로얄로드지. 보도 셰퍼 여러분들 공부했다고 했잖아. 보도 셰퍼가 뭐라고 했어요, 책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으로 단련된 멘탈의 힘이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이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말씀도 얘기해줬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자라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는 말씀들도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의 현재 역경을 이겨내는 자양분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도 이제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읽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1월 1일부터 모집하잖아요. 모집하면 또 보도 셰퍼 돈을 공부하겠고, 1기 때 돈을 스터디한 분들은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지. 이제는 입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